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9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종목들이 좀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좀 올라갔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KRX 기준으로는 거의 좀 이렇게 부합으로 진행이 되었고, NXT에서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NXT 기준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증시 분위기를 보면 코스피는 오늘 0.75% 상승을 해서 4,58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연일 올라가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꼬리 기준으로는 최고점은 아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크게 또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고,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그런 이제 관련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방산 기업들이 힘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테마들이 골고루 힘을 받으면서 증시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조 8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조 2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이제 코스피에서 이탈을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장기적으로 이탈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증시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증시가 좀 과열되어 있을 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는 것 같고요. 해지 형태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직까지 분위기는 좋아 보이고요.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이 0.4% 상승을 했고 947포인트. 고점을 갱신하진 않았지만 저점을 적절하게 디디면서 주기적으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특별하게 코스닥에 매수를 계속 이어가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도 니케이는 이제 1.6%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상해종합도 0.9% 올라가면서 상승 진행되었습니다. 나스닥은 0.4% 조정을 받았고, 다우도 0.5% 올라갔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상해종합도 이제 고점 돌파를 하면서 위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니케이도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곧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스닥도 일단은 주춤하는 듯 하지만 계속 저점 라인 눕히면서 쐐기형으로 상승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과열된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들도 눌러지지 않고 계속 이제 고점을 유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58원으로 또 5.3원 정도 올라갔고요. 꾸준히 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좀 눌러졌던 부분에 대해서 반발 심리로 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대로 쭉 V자로 올라가서 그대로 밀어붙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한번 눌러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월로 갈수록 이제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원달러에 대한 상승률을 좀 하락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대한 원달러가 다시 이제 떨어지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 4월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국채지수 편입입니다. 그래서 선진 국채 시장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수십조 원 수준의 규모의 채권을 이제 확보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원화의 채권이기 때문에 원화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한 교환 상황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환율을 내리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하락입니다. 기준금리 하락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된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완만하게 내려갈지 혹은 예상보다 덜 내려갈지 아니면 좀 급격하게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좀 상반되는 그런 이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지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금리에 대한 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시 30분 오후 10시 30분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고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용이 생각보다 세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이제 올해 상황에 대해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지표는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뭐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용 지표에 좀 촉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에 따라서 또 증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에 발표되었던 인플레이션 지표는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고용 지표도 예를 들어 이제 둔화되게 나왔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지표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뭐 조금씩 올라갔지만 막 급등하던 부분들이 좀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주목할 만한 상황은 없고요. 채권 시장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로 봤을 때는 일단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4.2%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3%대로 이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8% 뭐 이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84,700원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고 며칠 동안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내리지 않고 계단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포인트는 97,400원 수준, 이제는 10만 원 이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올라간 뒤에 이렇게 조정 없이 계단식으로 계속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다면 한번 크게 좀 떨어졌다가 바닥을 만들고 한번 더 떨어뜨렸다가 올라가거나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고 어느 범위 안에서 주가를 흔들면서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121선과 61선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장기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는 다음 계단이 나올 때가 되었고 그 계단이 이제 10만 원 위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은 좀 적었는데요. 뭐 수급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 좀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했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들어올 때 이렇게 한 방에 들어오는 것이 핵심이고요. 뭐 중간중간에 얼마를 매도하고 매수하고는 크게 지금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은 75,900원 1.2% 정도 올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점 라인까지 밀어붙였고 이 고점 부근에서 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기형으로 딱 수렴을 하죠. 그래서 반복된 저항 라인을 만들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61선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한번 빵 터졌을 때 이제 85,0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큰 움직임 없었는데요. 확실히 근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매수를 한다는 것을 이 누적 20일 정도의 수급을 봤을 때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T 에너지 전에 이제 한전기술이고요. 한전기술은 뭐 비슷한 라인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 라인 근처에서 조금씩 천천히 올리고 있고요. 미국과의 그런 원전 협력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야지만 이 한전기술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오르면 이것도 20%씩 올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거고요. 네, 지금은 뭐 좀 지루하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추하자, 기관추하자가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렇게 쭉 매입이 이어지다가 곧 이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에 대한 그런 소식이 한번 들려오면 이게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S&T 에너지고요. 6.2% 올라서 39,400원. 자, 계속 이제 약하게 진행되다가 오늘 조금 이제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라인을 만들면서 계속 이제 밀어붙였죠. 저점 라인을. 쭉 이제 밀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절반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도 SMR과 테마가 엮여 있었고 그 테마가 엮이면서 하필 이제 AI 버블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좀 크게 좀 떨어졌는데요. 분명히 빠르게 떨어진 부분을 빠르게 메워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량이 이제 터질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 적었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약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BHI는 2.4% 정도 올라갔고 54,400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에서 마찬가지죠. 계속 상단 라인 똑같은 지점을 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좀 뻗어 나가는 듯 했는데요. 네, 버블 이슈와 함께 좀 눌러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제 힘을 받으면 쉽게 이제 6만 원대로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BHI는 워낙 이제 수주를 많이 했고 매출액이 이제 올해는 1,000억까지 영업이익이 1,000억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능성과 지금 현재 성장하는 상황 이런 것들 다 반영해봐도 BHI는 꾸준히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힘을 받는 종목들 보면 뭐 3조, 4조는 그냥 가기 때문에 이 BHI는 뭐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두세 배는 그냥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 가면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또 포함이 되어서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15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사실 뭐 매수가 좀 있었고요. 이전에.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좀 했습니다.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가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7% 가까이. 오늘 조선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성광밴드도 좀 힘을 받았고요. 확실히 원전보다는 성광밴드는 조선에 좀 힘이 큽니다. 그러나 원전도 같이 묶여 있다. 그래서 조선의 그런 LNG선에 들어가는 그런 피팅 밸브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광밴드 주목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붙으면서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고요. 네, 크게 하락했던 것을 바닥라인 만들고 61선 위로 다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슈와 함께 3만 원을 다시 탈환해야 될 때가 되고 있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성광밴드도 이 고점 라인 부근에서 꽤 오랫동안 지루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한번 이 구간을 뚫고 나간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투신,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 모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큰 매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태용이고요. 1250원 정도 올랐고 4.8% 상승 27,1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태용도 계속 이제 비슷한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기형으로 지금 주가가 수렴을 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61선과 21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가 꽤 모였고 이제는 어떤 명분, 이슈와 함께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태용 같은 경우는 같이 주목을 해볼 만한 하고요.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SMR 이슈라든지 혹은 뭐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뭐 적습니다. 여전히 적은데 일단은 수급도 크게 뭐 좋은 수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확실히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우진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유지되고 있다. 61선, 121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지루하게
고점 부근에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지만 서서히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진도 한번 다시 SMR 이슈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량은 90만 주 정도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6만 8천 주 정도 매수하면서 확실히 지금 20일 동안의 누적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도 굉장히 지루하죠. 이 구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이렇게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수급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슈 한번 만들어질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비슷하죠. 아주 오랫동안 이 구간 멈춰 있는데요. 한번 힘을 받으면 이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테마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사실 주가에 대한 움직임보다도 지금 저는 계속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인지를 하고 같이 저와 함께 들여다보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사실 차트 그림 그리면서 여기 지지 라인이고 저항 라인이고 이거 단타는 좀 먹힐 수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일매일 이제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죠? 거래량도 좀 예상만큼 안 가고, 항상 그림이 이쁘게 그려졌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위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고, 산업이 절대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도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분히 저의 준비한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좀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490만 주, 거의 5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좀 올라갔었는데 12월 이제 29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340만 주까지 다시 감소를 하는 추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가 어제였고 옵션 만기까지 바짝 이제 상환을 했는지 좀 내일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확실히 더 늘어나지 않고 공매도 잔고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매도라는 것은 꼭 주가를 지금 당장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뭔가 해지 형태의 이 안전 장치죠. 주가가 혹시나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큰 투자자들은 반대로도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 해지형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국외 시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베트남 원전 사업이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베트남 린투원 원전이죠. 요거는 러시아와 첫 번째 호기를 프로젝트를 거의 계약을 한 상황인데 베트남이 이제 2호기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대형 원전 개수로 치면 4개를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2개는 지금 러시아와 계약을 한 것 같고 나머지 2개가 이제 일본과 오래전부터 이 논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과의 협력이 이제 그게 종료가 된 것 같고요. 일본이 이제 제때 건설을 하기 위한 이 일정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철수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백을 누군가는 이제 메워야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베트남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좀 강화시키고 있는 한국이 떠오르고 있고요. 미국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베트남에 대한 그런 린투원 2호기 수주 사업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는 사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베트남도 이제 단순히 그냥 원전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 산업을 같이 동시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나라에게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30년까지 린투원 1, 2 사업 공사를 마치고 2031년 이후에 전력난에 대비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빠르게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이 2026년이고요. 2031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5년밖에 남지 않았죠. 이 꼭 꽉 채운다고 했을 때는 6년 정도의 기간인데 사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국내 건설 입장에서는 지금 7년까지도 바짝 건설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집중시키면 더 빠르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온타임 온버짓의 그런 장점을 가진 한국 쪽을 이제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사실 아시아 시장은 우리나라 쪽에 단독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의 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테멜린의 추가 수주가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는데요. 체코 정부가 테멜린 지역에 새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일정을 논의를 하는 가운데 한국 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수주 경쟁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멜린 2기가 이제 추가로 또 수주가 되면 이제 또 수십조 원의 규모의 그런 수주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내년쯤에 테멜린 지역의 2기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테멜린의 신규 원전 2기를 짓지 않으면 에너지 작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만큼 지금 확정적인 그런 에너지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걸림돌이 있다면 두코파니의 그런 원전 건설이 지금 EU 집행위원회에 좀 이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보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거기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EU 입장에서도, EU 전체의 그런 에너지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한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좀 견제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나, 체코와의 그런 계약에 사실 테멜린 2기도 같이 좀 이 우선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EU 집행위의 결정도 내년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내년에 테멜린 원전 수주와 함께 또 결정이 같이 그쯤에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미국과 사우디 간의 원자력 협정에 대한 협상 완료 이 부분인데요. 사실 작년 말쯤에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으로 가서 이 원자력 협정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거론이 되었고 그 전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사우디 원전에 이 수주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 원자로를 AP1000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미국의 압박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좀 불공정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철수를 했고 웨스팅하우스에 좀 이제 하청업체로 들어가듯이 좀 들어가고 이제 중동 시장과 아시아 시장은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왜 뒤에 와가지고 이제 중동 시장도 AP1000으로 납품을 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왈가왈부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이 사우디 원전을 진행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혹은 이제 이 공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간 이제 사우디 원전은 오래 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는데 이 미국 정부와의 좀 이제 사우디 정부와의 그런 충돌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좀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핵 협상에 대해서 좀 이 규제가 좀 있어가지고 수주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이 트럼프 정권에서 그게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진출이 가능해진다고 했을 때 이 스마트 100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 100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SMR 모델로 했을 때는 ISMR을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100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원전의 SMR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요.
여기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 기기 설계 업무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 이제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110메가와트급 수준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300메가와트급 최대로 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도 같이 연동이 가능하고 지역 난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해수 담수화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SMR을 한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백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이제 작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백이 이제 설계 인가까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주가 되면 바로 건설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이제 중동 시장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우디에도 대형 원전, 그리고 UAE에도 대형 원전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도 미국 정부와 원전 협력에 대해서 협정을 이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언급이 되고 있고 이제 미국과 공동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해외의 대형 원전이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죠. SMR 민간 개방을 선언했고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도 지금 SMR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아다니 등 대기업이 200메가와트급 8기를 건설 추진하고 있고 2047년에는 뭐 원전이 100기가와트까지 늘어난다. 인도도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 독점을 이제 파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전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SMR에 대해서 대폭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마저도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언급드린 올인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에너지를 배척하고 원자력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KSMR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백 아까 언급드렸던 거고 여기 이제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 개발한 거고요. 그리고 혁신형 SMR 요거는 경수로가 아니라 이제는 4세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 위주로 준비가 되고 있고 고온 가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디 요거는 이제 해양 특화형 부유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요런 원자력도 준비가 되고 있다. SMR에 대한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우리나라도 SMR에 대한 강국으로 지금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MR도 있지만 저렇게 스마트백도 있다는 점. 그래서 경수로로 할 수 있는 이 스마트백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3,500억 달러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조선 원전 SMR로 글로벌 승부수. 그래서 주요 안제들이 하나씩 이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제 조선 원전 산업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 러트닉 통상장관도 이제 언급을 하기를 원자력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지금 원자력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대금이 쓰이게 될 거고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다질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미 원자력 기업 간 공급망 협력과 삼국 공동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협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중심으로 지금 벌써 이제 엑스에너지와는 계약을 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계약을 했죠. 그래서 두 개 이제 계약을 했고, 그리고 태움 같은 경우는 BWXT와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테라파워와 그 다음에 홀텍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단주 기업들이 각각 이제 벌써 협력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홀텍사와 EPC 건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쪽에서는 이제 테라파워와 준비를 하고 있고 HD 현대도 마찬가지 테라파워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써 기업들 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SMR은 지금 빠르게 미국 내에서 건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레스트리얼 이어서 오클로도 미국 에너지부와 원자로 파일럿 프로그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에너지부가 미국 내에 있는 SMR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MR 지금 해가지고 언제 하냐 이럴 수 있겠지만 기술이 되는 만큼 그리고 시간이 급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지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을 지금 어떻게 만드느냐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AI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CES도 보시면 알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준을 봤을 때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보를 했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그런 회수 가능성을 증명하는 듯이 휴머노이드의 퍼포먼스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이슈는 지금 쏙 들어가 버렸죠. 벌써. 그래서 이제는 AI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더 높였고 AI에 대한 버블이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면서 그 버블을 키울 수 있는 중심부가 같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전력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도 지금 경수로 원전에 대한 건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월파 원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힌클리 포인트 C와 이렇게 사이즈웰 C는 건설이 되고 있는데 사실 EDF에 맡겨놨더니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투자를 결정했고 2029년 말에 가동이 예상된다. 계속 이게 밀리고 밀려가지고 지금 뭐 거의 14년 정도까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월파 원전에 원래 일본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철수가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 한전이 지금 수주를 위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원전 같은 경우는 UAE와 또 3국 공동 진출로 언급이 되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롤스로이스, SMR도 같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세계가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AI라는 것이 등장하고부터 하루하루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는 전력 확보를 못하고 AI에 대한 개발 속도가 느리고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정말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세계가 변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10년 동안은 계속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 기업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기업들 지금 현재 가격 잘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가격 앞으로는 볼 수 없는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